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까지 왔습니다. 27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빠르게 또 상승 전환해서 오름폭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818선에서 움직이는데요. 다시 한번 820선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2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IT 투톱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또 이 퀄테스트 관련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또 삼성전자 측에서 빠르게 부인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그 3E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기사에 있더라고요. 오늘 1.5% 정도 하락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올라가죠. 내일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상승 전환했고 리노공업 2% 가까이 오르고요. HPSP는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또 시간 외 거래에서 9% 넘는 급락하면서 좀 2차 전지 우려도 됐었는데 지금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LNF 1에서 2%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C 제외하고는 빨간불 적게나마 들어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실적 발표 내놓을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한 모습 나타내는 등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몰리는 쪽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 통해서 이 실적과 수출에 대해서 기대감 있는 종목 하나 보고 갈 텐데요. VT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VT를 7월 10일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 조정 나왔을 때 진짜 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 38,000원이었는데 달성했네요. 네, 달성했고 좀 더 가도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감격하셨나 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네, 순간. 그렇습니다. 네. 안 갖고 계시다는 증거죠. 네, 근데 이럴 때 VT를 보면서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은 일단 뭐 이제는 다 아시더라고요. 뭐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뭐 그 성분이 뭐 50이다 100이다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건 이제 거의 공용이 된 것 같고.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네. 그거 나왔었을 때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지금 밸류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들 말씀드렸는데 아마 성과가 나올 때가 이제 됐죠.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때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더 잘했다라는 쪽 특히 입소문으로 잘 팔리는 쪽이 더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고점대 돌파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어제자로 한 1조 3천억대라고 보게 되면 한 1조 5천억은 충분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일단 수익이 나셨으면은 조금씩 좀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챙기면서 그다음에 다음 레벨업 되는 거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역시 실적과 수출 같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조정 나왔을 때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우선은 4만 원 위에서는 우리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와, 식품주도 마찬가지로 실적, 수출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요. 올해 여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날씨가 오늘 하루만 봐도 왔다 갔다 합니다. 비 왔다가 지금은 또 해가 쨍쨍 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더워요. 빙그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적 개선. 이번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때 한 4월 달에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서 한번 챙겼고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기회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뭐 다 아시는 그때 얘기했던 투자 아이디어는 바나나 우유, 네. 빠유, 네. 네, 이것과 함께 아이스크림 메로나 네. 예, 두 가지였었는데 이제 외형이 확장된 부분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과거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빙과 쪽에서는 덩치가 커졌는데 이게 1분기 때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에 부진했습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이 당연하죠. 겨울에 누가 봄에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도 있죠. 오늘 뭔가 많이 하지만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름이 최대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혜태 브라보콘. 네. 그런 걸 그래도
봄보다는 여름이 더 네, 잘 먹는다라고 맞아요. 봐야 될 것 성수기? 같고,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변화 체크하게 되면,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날씨가 이런데 누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원래 이런 날 먹는 게 진짜입니다. 네. 진짜고 저희는 장마인데 해외도 장마입니까? 아니죠. 네, 해외는 지금 네. 뜨겁죠. 네. 네. 근데 그쪽에서 계속 팔리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또 이번에 나오는 추가적인 파리올림픽 때 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림이 나오네요. 오, 네. 포장이 해외 쪽에 이렇게 낯설어요, 좀. 그래요? 네. 맛은 똑같겠죠. 예. 네. 근데 특이한 게 바닐라도 있네요. 네. 타로는 뭡니까 이건? 타로. 점치면서 보는 우유 예. 네, 이런 것도 있다 네.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좀 포장은 바뀌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맛보다 또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오게 되면은 이게 진짜구나. 단지 네. 있죠. 예. 네. 단지 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지 모습들 보면서 네. 그게 원조를 보게 되면 그거 많이 또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요즘에 또 제로 슈거 열풍인데 요즘 바나나 우유나 아이스크림도 제로 슈거인가요? 바나나는 아니고요. 네. 빙과 쪽에서 빙과 쪽, 제로가 네. 좀 인기라고 합니다. 오. 그런 쪽에서 더위사냥 제로 이게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로 슈거 아이스크림이 출시가 확대되면서 이게 변화가 원래 제로 쪽에 좀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게 롯데웰푸드 쪽이 먼저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저 같은 사람은 뱃살 때문에 이런 거 제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수요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슈거 열풍에 또 맞춰서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짚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더 탄탄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이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뭐 여름 제외하고 봄, 겨울에 누가 먹습니까?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사계절 내내 먹는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여름이 최대 성수기다. 여름엔 2개씩 먹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절적인 성수기 쪽에서 이번에 좀 장마가 길어지고 계절적인 소나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안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희 포인트는 이 회사의 포인트는 국내가 아닙니다. 내수가 아닙니다. 내수보다 확장되는 또 해외 쪽의 매출에 대해서 분위기를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매출이 한 4,200억 2분기 쪽이죠. 그래서 한 거의 8%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600억대로 3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 최소가 물론 겨울 때가 좀 덜 팔리다 보니까 합치게 되면은 한 1,300억 이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8,300억이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막 올라가서 어떤 1조 이상으로 갔었을 땐 부담스럽지만 또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 네.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의 변화들. 그리고 특히 아마 특수가 약간 있는 게 파리올림픽 이쪽의 특수가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플러스 업이 된다. 아마 3분기는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VT도 딱 이런 구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11만 8천 원 정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우리 앵커님이.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받아서 네. 그러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 쪽에서 중요한 지지권을 잘 지키고 있다. 그거는 다음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실적 변화 없는데 주가만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다음 변화 보게 되면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실적 발표쯤 되게 되면은 일단은 10만 5천 원대 여기 네.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레벨업이 더 되면서 또 음식료에 대한 분위기 다시 탄다 그러면 한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도달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8만 원대로 보면서 지난번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기억해 주시네요. 지난번에 빙그레 추천하셨을 때도 왕창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과연이라고 하셨습니다. 10만 5천 원 넘어선다면 또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 보면 비슷해요. HL 만도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좀 달릴 만도 한데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장 부품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방송의 재미가 그런 걸로 있으신 거죠, 우리 앵커님? 네. HL 만도입니다. 회사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동, 조향, 형가. 그러니까 중요한 자동차 쪽에서 어떤 주력 부품들인데
국내 부품업계 최초로 ABS라고 하는 브레이크 잠금 장치죠. 이쪽을 개발했고 ESC라고 하는 차체 제어 장치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 시스템 전장 쪽으로도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쪽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장 부품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이쪽에서 회생 제동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다음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앞에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전처럼 뭐 무슨 보여주는 게 뒷백 배경 보여주는 것도 다 이 앞쪽에서 다 나오기 네, 시작하죠. 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해상도 카메라, 레이더 이것까지 다 결합된 시스템을 보여준 게 아마 이게 뭐 L2, L3 이런 제품들이 공급을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장 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는 계속 또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수주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사 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현기차가 주력인 회사는 아닙니다. 네. 현기차 주력보다도 조금 더 늘어나는 쪽이 미국의 테슬라, 또 GM 쪽 들어가고 있고, 근데 전장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전기차에 대한 위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도 BYD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로컬 업체 쪽이라고 하는 길리, 창안, 니오, 샤오퐁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 쪽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유럽, 인도 이쪽까지도 확장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인도 쪽의 변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성과를 내는 인도 쪽에 같이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인도 쪽의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실적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때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 낮습니다. 네. 그게 지금 5%대 넘어가는 회사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HL 만두 같은 경우도 영업 이익률 마진 따지게 되면은 거의 3%대 중반대 3.7%대 이게 가장 많이 수익을 냈었을 때 흐름입니다. 근데 그때를 보게 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공장 가동률과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의 공장 가동률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이제 매출은 계속 최대로 나오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 특히 한국이나 미국, 중국 같은 쪽에서 거점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공장 가동률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70%대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과거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도 좀 많이 좋아진 수익성 이거와 함께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보게 되면 그게 주가의 동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 이제 진짜 올라갈 만도 한데 지금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항일 돌파를 해야 되는 게 한 43,000원대가 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돌파를 해서 안착하게 되면 다음 레벨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냥 지난번에 갔던 고가 영역인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려서 한 38,000원대로 39,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1,000원, 손절가는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39,000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잠금 해제 종목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